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에도 1차 출시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이미 만나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아이폰 이번에 처음이거나 아니면 아이폰 사용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그리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iOS 18 버전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버전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초기 설정 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가지 팁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을 여러분들에게 최적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하나씩 잘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이폰을 초기에 설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에 기존 아이폰을 백업을 이미 해두신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가장 마지막 버전까지 백업은 하지 않았다 할 때는 아이폰에서 전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애플 아이디 등이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했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빠르게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설정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이폰 16 기본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설정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설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꺼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뭐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 텍스트 크기도 변경을 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자동 잠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저는 안함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을 들어서 깨우기 기능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자동으로 변경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자동으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 iOS 18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 바로 잠금 화면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자, 이 잠금 화면에 보면 예전에 이렇게 손전등 키와 이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옆쪽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시고 사용자를 선택하고 잠금 화면을 선택하시면 자, 이 아이콘을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빼고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계산기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번역을 자주 사용한다. 지금 외국 여행 중이라서 번역을 자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 앱을 열겠다. 뭐 앱을 열는데 앱을 선택을 해서 뭐 나는 여기서 바로 사진 앱을 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 동작 버튼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있던 동작 버튼이 이제는 전 모델로 적용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 버튼을 가지고 바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동작 버튼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무브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중 모드나 카메라 등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눌러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번역도 사용할 수 있고 확대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어기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여기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버튼에 원하는 기능을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iOS 18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죠. 바로 제어 센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어 센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제어 센터에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없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제어 항목 추가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 iOS 18에서는 이 손전등을 이렇게 하는 이 애니메이션도 변경이 되었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전등은 자, 끄고요. 그리고 iOS 18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아이콘 등을 정말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데 두고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경화면에 뭐 중앙에 사람이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외곽으로
아이콘들을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집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기 사용자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이나 이런 부분을 색깔 등을 여러분들이 다 조절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최적화한 홈 화면을 만나면서 아이폰 16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설정으로 가셔서 알림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림을 어떤 형태로 받을 건지 여러분들 여기서 개수, 스택, 목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스택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스택으로 설정하시면 하나의 앱에서 보낸 알림 등을 하나에 뭉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택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림 시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요약을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긴급하지 않은 알림을 하나로 모아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좀 더 이 알림에서 좀 해방돼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설정도 빼놓을 수 없는 설정 중에 하나죠.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배터리 잔량을 보고 싶으신 분들, 퍼센테이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퍼센테이지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갔는데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저절로 모드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배터리를 아끼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하면 좋은 게 바로 이 배터리 성능 상태를 누르면 성능 최대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고거래 등을 할 때는 이 성능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이클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키보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일반에 들어와서 키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텍스트 대치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문구를 예를 들어 좀 주소나 이런 거를 좀 길게 쓰고 싶어 써야 되는 걸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자음 같은 걸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시지 등을 입력할 때 바로 이렇게 고고고라고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문구 등을 이렇게 텍스트 대치로 설정을 해두면 입력해야 될 때 뭐 주소 등을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도 정말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카메라 제어나 사진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디오 녹화를 어떻게 할 건지 나 같은 경우는 뭔가 4K를 주로 촬영한다 하면 여기서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4K로 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설정을 해 두고 있고 편집하는 디바이스에서 아직 HDR을 지원하지 않으면 HDR 비디오는 끄고 사용을 하시고 사실 HDR 비디오는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해서 생생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지만 만약에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분을 끄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이 포맷에 들어오시면 높은 호환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JPG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때는 높은 호환성을 선택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모드는 24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이 설정 유지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이런 설정 유지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모드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부 기능을 주로 사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두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촬영할 때 수평이나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격자를 켜두시면 한번 볼게요. 촬영할 때 이 격자에 맞춰서 좀 더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설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적화해서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사용하시길 권해드리는 제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뒷면 탭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의 뒷면을 탭해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와서 터치를 선택하시면 이 뒷면 탭이라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2번 탭과 3번 탭이 있습니다. 2번 탭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손전등이나 스크린샷, 특히 스크린샷 등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3번 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카메라다. 이젠 카메라 버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스크린샷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3번 탭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면 탭 기능을 설정해 두시면 한 손으로 사용할 때 편하게 아이폰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할 때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자, 감지된 텍스트북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팁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진에서 이렇게 뭔가 비추게 되면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텍스트 무슨 마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번역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기능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역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아주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추고 바로 감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저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에어드랍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에어드랍은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에어드랍이 이제는 기본적인 설정이 연락처를 등록한 사람만, 이렇게, 왜냐면 연락처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 등을 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락처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10분만을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과 여행 등을 갔을 때, 저도 이번에 또 시드니 마라톤을 갔을 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받아야 될 때는 이 부분을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 에어드랍을 통해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알림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재난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정보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리가 알림을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등을 착용했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여러분들이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알림은 받지만 그 내용은 가리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켜고 끄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배경화면을 보게 할지, 알림을 보게 할지, 아니면 상시 표시형 표시를 아니면 끄고 사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배터리 타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취향 등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6 모델과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델을 가지고 아이폰 초기 설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중에는 iOS 18 버전부터 새롭게 적용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최적화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리뷰는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